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정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파이 중관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힉스가 있고 그런 입자들로 물질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자역학론자들은 그것이 시작점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여러 가지 양자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톰슨 모델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제 난무를 하게 되죠.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학파와 연구자들 그리고 양자론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고자 무더기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것이 1934년경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갑자기 양자역학에 대해서 토론도 없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양자와 전자의 불확정성적인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입자 가속기 쪽으로 이제 물질의 근본을 추적을 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아니, 더 이상 불확정성 이론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어요. 왜냐? 양자에게 포획되어 있는 전자가 중첩된다, 확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자 가속기 쪽으로 선회를 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형 길이만 해서 27km에 이르는 시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수많은 가속 실험을 거쳐서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입자들이 그 입자 가속기 그 방막 벽에서 획을 그리면서 나타납니다. 획이 뭡니까? 탁 부딪히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획이 나타난다. 획. 이 방막에 획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수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획을 그리면서 여기서 부딪히는 점에서 이렇게 또 갔어요. 더 크게 갔어요. 원이. 이것도 획이 더 적게 가고. 이건 도대체 뭘까요? 누가 이 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양자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방막에 갖다 부닥뜨립니다. 부닥뜨리면 순간적으로 깨지면서 이런 획들을 그려냅니다. 크고 작은, 물론 이제 가속시키는 입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전자, 즉 우리가 지금 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 음전자가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극은 밀어내버립니다. 일렉트론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음전자가 두 개가 부딪히면은 이런 식으로 획을 그리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돌아오면 여기서도 이렇게 밀어낸다. 이렇게 밀어낸다.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극을 만나면 이렇게 선을 만듭니다. 이게 마그네틱 필드 라인, 공중선 전력입니다. 일렉트론이 이렇습니다. 일렉트론이.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프로톤이죠. 이 양자가 전자와 비슷하게 보이죠?
이거는 양자를 방막에 부딪혔을 때고, 이거는 뭐 부딪히든 부딪히지 않든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전자는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띠면서 자기력선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전자는 뜨거워진다. 그런데 양자는 다릅니다. 양자는 다른데요. 양자는 프로톤은 음전자인 일렉트론을 포획하지 않은 상태를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양자 프로톤은 프로톤 하나에 전자를 하나밖에 취하지 않습니다. 천하 없어도 전자는 하나밖에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양자가 전자를 하나밖에 취하지 않느냐? 그것은 개체 대칭성이 작용을 한다. 개체 대칭성이란 뭐냐? 프로톤은 1836배 크다, 전자보다. 프로톤. 그 다음 일렉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36배가 이게 더 큽니다. 이거보다. 그로 인해서 916 전자미터, 일렉트론 미터가 작용을 한다. 거리가. 포획된 전자가 이 거리를 만들어낸다. 이 프로톤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1836배를 쪼개서 1로 만들면은 포지트론이 됩니다. 포지트론. 이거는 뭐냐? 양전자입니다. 양전자. 그래서 이거와 하나 양전자인 이 개체가 만나면 쌍소멸을 합니다. 쌍소멸. 이 개체와 양전자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만나서 쌍소멸을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냐? 1836 개체가 포지트론이 마이너스 273.16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일률적으로 배열을 일으키면서 공 모양을 만들어서 프로톤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포지트론 1836 개체가 이 온도를 가지고 가두고 프로톤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36 개체 중에 한 개체가 깨져서 나와서 양전자로 튀어나오면 이 일렉트론과 쌍소멸을 만나면 쌍소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물질의 근원의 본질이다. 본질. 즉 포지트론 1836 개체가 하나의 공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온도를 켈빈 온도를 갖게 된다. 그로 인해서 핵력이 만들어지며 전자를 끌어당겨서 포획을 한다. 포획을 한 전자는 916 일렉트론 미터 거리를 상시적으로 물론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멀어지기도 하겠지요. 왜 그러냐? 포획되어 있는 전자가 더 멀어지기도 하는 것은 이 운동량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더 멀어집니다. 또 운동량이 줄어들면 딱 916 일렉트론 미터를 유지한다. 전자와의 거리가. 프로톤과 전자와의 거리는 916 일렉트론 미터를 유지한다. 근데 이것이 시작점이다. 시작. 물질의 시작이다. 이게 프로톤이. 왜? 제일 작은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3, 헬륨4 다른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것들, 탄소니 하는 것들은 제껴두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기체 프로톤, 경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3, 그 다음에 헬륨4,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물질입니다. 제일 질량이 큰 물질이 질소입니다. 왜 그러냐? 산소하고 질소하고 보면은 질소보다 산소가 더 무게는 더 나갑니다. 사실. 그런데 왜 질소가 더 저기한 것이냐 하면은 삼중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티움이 분열을 한 번씩 더 하여 양자 결합을 한 상태로 인해서 그것이 상위 물질인 것이다. 산소보다 더 상위 물질이다. 산소는 프로톤 8개, 그 다음에 중성자 8개, 그 다음에 전자 8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질소보다는 질량 면에서는 더 큽니다. 사실 산소가.
그런데 이제 질소는 산소보다 뒤에, 그러니까 중수소가 질소는 결합이 된 거고, 삼중수소는 질소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중수소가 한 번 더 분열을 해서 양자결합을 한 것이 삼중수소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산소보다 뒤에 만들어진 것이 질소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지구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량이 산소보다 훨씬 많다. 태양으로부터 수소 먼저 결합해서 태양 밖으로 밀어내니까 그 뒤에 이제 산소가 밀어내지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미리서 밀어내졌던 수소 원자 두 개가 화학적 결합을 해버려서 물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더욱 더 멀리 밀어내버리게 되니까 우리 지구가 뭉쳐지고 있던 곳에서 홍수가 나버린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쌍소멸입니다. 이 프로톤이 깨져서 전자와 같은 개체, 하나의 개체가 되면 질량도 같고 모양도 같고 한 것이 딱 만나면 둘이 만나서 쌍소멸을 한다. 이 쌍소멸은 뭐냐?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쌍소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무엇으로부터도 끄집어내질 수 없다.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공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 없으므로 쌍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쌍소멸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그대로 쌓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쌍의 밀도가 공간에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